이 이야기는 비싼 자리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그 표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웃으며 한 말이었다. 그 웃음 뒤에 있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응이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 변화는 지배인 때문이 아니었다. 호텔 로비에서 받은 작은 편지 때문도 아니었다.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됐다. 그날 아침은 맑았다. 신혼집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향이 좋았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공기만큼은 무거웠다. 오늘이 처가 식구들과의 첫 만남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거실을 오가며 가방을 챙기고 옷을 고르고 다시 신발을 확인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빠, 아내가 나를 불렀다. 손에 넥타이를 들고 있었다. 다가와서 내 목에 넥타이를 걸었다. 매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는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부탁 같은 것이었다. 아니, 기도에 가까웠다. 오늘 하루만큼은 문제없이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 나는 웃어 보였다. 어색했지만 웃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호텔까지 차로 30분이 걸렸다.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 음악이 거슬렸다.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말을 걸까 하다가 말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 더 긴장할 것 같았다. 잘하자라고 하면 부담만 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반복했다.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결혼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다. 처가 쪽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예식장 위치, 하객수, 예단 문제까지 매번 조율이 필요했고 아내는 그 사이에서 중재했다.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썼다. 지쳐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옆에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있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번 만남은 처남이 먼저 제안했다. 호텔 식당을 예약했다는 연락이 왔다. 장소 이름을 듣고 검색해봤다. 고급 한정식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다. 가격도 확인했다. 한 사람당 35만 원. 숨이 막혔다. 6명이면 200만 원이 넘는다. 한 끼 식사에.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내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빠는 괜찮아? 아내가 물었다. 차를 세운 호텔 주차장에서였다. 안전벨트를 풀면서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하지만 아내를 보면 그럴 수 없었다. 아내가 더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는 넓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 모두 어딘가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다. 이곳이 익숙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자주 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사이를 걸었다. 조용히, 천천히, 어딘가 어색하게,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다. 장모님이 먼저 다가왔다. 아내를 안았다. 우리 딸, 안 그래도 보고 싶었어. 따뜻한 목소리였다. 장인어른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말없는 인사였다. 하지만 익숙한 온기였다. 그 옆에 처남네 가족이 서 있었다. 처남, 처남댁, 그리고 매형 부부. 인사를 나눴다. 악수를 했다. 처남의 손이 단단했다. 힘있게 쥐었다가 놓았다. 처남댁은 미소를 지었다. 매형은 고개만 끄덕였다. 모든 게 형식적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첫 만남이란 원래 그런 자리니까. 식당으로 갈까요? 처남이 앞장섰다. 복도를 걸으며 말을 걸어왔다. 여기 좋죠?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분들 모실 때 자주 쓰는 곳이에요. 음식이 정말 괜찮거든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았다. 처남은 계속 말했다. 이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 주차장이 넓어서 편하다는지. 아내가 내 손을 살짝 쥐었다. 따뜻했다. 그 손길이 말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자고, 조금만 버티자고. 손에 힘을 줘서 답했다. 알겠다고, 함께 견디겠다고. 식당 문이 열렸다.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바깥 정원이 보였다. 나무가 많았다. 햇살이 좋았다. 자리에 앉았다. 아내 옆에 앉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건너편에 앉고 처남네 식구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웠다. 테이블이 꽉 찼다. 메뉴판이 나왔다. 직원이 정중하게 건넸다. 두꺼운 종이, 고급스러운 표지. 펼치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35만 원.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달랐다. 현실이 되었다. 이 자리에 6명이 앉아 있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200만 원이 넘는다. 한 끼 식사에 손가락이 떨렸다. 메뉴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처남이 그걸 봤다. 가격 보고 놀라셨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웃으며 말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다음 말에서 무게가 실렸다.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내는 거니까.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장모님이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놨다. 시선을 내렸다. 처남댁이 메뉴판을 넘기며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매형이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처남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무거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이었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 처음 오는 곳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메뉴판 가격에 놀라는 게 이상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뉘앙스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다. 처남은 계속 말했다. 여기 코스 정말 괜찮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 데리고 올 때도 있고, 거래처 사장님들 모실 때도 쓰거든요. 가격은 좀 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했다. 테이블 전체를 향한 말 같기도 했고, 나를 향한 말 같기도 했다. 어쨌든 말은 계속되었다. 자기 회사 이야기, 최근에 따낸 수출 계약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모든 게 자랑이었다. 가진 것, 이룬 것, 누리는 것. 장인어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지금도 그랬다. 옆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는 모습이 고마웠다. 그 존재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접시가 놓였다. 작은 그릇에 담긴 전체 요리, 색이 고왔다. 정성이 들어간 게 보였다. 하지만 맛을 볼 여유가 없었다. 입에 넣고 씹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었다. 처남이 와인을 주문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와인 한 잔씩 해야죠. 매제분은 와인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직원이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다. 처남이 훑어보더니 한 병을 가리켰다. 이걸로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와인이 나왔다. 병을 보여주고 따르는 소리가 조용했다. 잔이 채워졌다. 건배할까요? 우리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잔을 들었다.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났다.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와인 맛인지 이 순간의 맛인지 구분이 안 됐다. 두 번째 요리가 나왔다. 생선이었다. 흰 살이 부드러워 보였다. 소스가 곁들여져 있었다. 처남이 포크를 들며 말했다. 매제분 회사는 어느 쪽이라고 했죠? 외곽공단 쪽입니다. 아, 거기. 출퇴근 좀 멀겠네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요즘 영업이 힘들다면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즘 중소기업들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숨어 있었다. 중소기업, 외곽, 공단.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다. 은근한 선 긋기였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너는 거기, 나는 여기라는. 처남댁이 끼어들었다. 신혼집은 잘 구하셨어요? 처가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이들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부모님 도움 없으면 정말 힘들죠. 저희도 결혼할 때 양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말은 공감인 척했지만 어딘가 비교하는 뉘앙스가 있었다.
우리도 도움받았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받았다는 암시가 숨어 있었다. 세 번째 요리가 나왔다. 고기였다. 한우라고 했다. 부드럽게 구워진 고기 위에 허브가 올라가 있었다. 향이 좋았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매형은 병원이 잘 되신다면서요? 아내가 물었다. 대화를 돌리려는 시도였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매형이 겸손하게 답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조용했다. 처남이 끼어들었다. 우리 매형 정말 실력 좋아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으시거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환자들이 줄 서요. 또 자랑이 시작됐다. 의사, 강남, 개원.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다시 나를 향했다. 비교의 대상으로. 아내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쥐었다. 아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힘을 줬다. 함께 견디고 있다는 신호였다. 네 번째 요리가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테이블에 공기가 무거웠다. 말들이 쌓이고 있었다. 작은 우월감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뉘앙스, 그 말투, 그 분위기 속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처남이 다시 말했다.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애 낳아 키우는 것도 만만찮고 저희도 애들 생각하면 벌써 걱정이에요. 저희는 잘 해나갈 겁니다. 아내가 말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처남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요. 당연히 잘 해나가시겠죠. 그냥 요즘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아내의 반응을 본 것 같았다. 약간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다섯 번째 요리가 나왔다. 여섯 번째 요리가 나왔다. 음식은 계속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장모님이 젓가락을 내려놨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접시였다. 장인어른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매형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불편한 눈빛이었다. 처남만 계속 말했다. 회사 규모 이야기, 최근 계약 이야기, 제주도 별장 이야기, 모든 게 은근한 자랑이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숨은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나는 이만큼 잃었다. 너는? 이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고 있었다. 아내가 물을 마셨다. 연거푸 2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컸다. 모두가 돌아봤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장모님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지 않았다. 보면 알 수 있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오빠, 아내가 처남을 불렀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모두가 아내를 봤다.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빠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오늘 계속 그런 말씀들 하시니까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처남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이었다.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알아요. 아내가 말을 끊었다. 나쁜 뜻은 아니셨다는 거. 그런데 그 말들이 계속 쌓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장모님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아줬다.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해야 했다. 아내를 대신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말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처남이 물을 마셨다. 미안하다. 형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네. 사과였다. 하지만 어색한 사과였다. 무엇을 사과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사과였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음식 잘 먹었습니다. 식사 마무리하죠.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이 자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 이상 딸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디저트가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커피가 나왔다. 마셨다. 쓴맛만 남았다. 이 식사의 맛이었다. 계산이 나왔다. 처남이 카드를 꺼냈다. 직원이 단말기를 가져왔다. 결제가 이루어졌다. 영수증이 나왔다. 230만 원. 와인 값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처남이 영수증을 집어넣었다. 표정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따라 일어났다. 로비로 나왔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잠시만요. 직원이 다가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명찰을 보니 고객 서비스 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성함이? 그가 내 이름을 말했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대답했다. 어리둥절한 목소리였다. 고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봤다.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다. 아내도, 장인어른도, 처남도. 무슨 일이신지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금방입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로비 한쪽 라운지 공간으로. 조용한 곳이었다. 아내가 따라왔다. 나머지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처남이 목을 길게 빼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라운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이 단정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호텔의 운영지배인 김민준입니다. 악수를 했다. 단단한 악수였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3년 전 제가 이 호텔 식음료팀 과장이었을 때입니다. 고객님 회사와 거래를 했었죠. 3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 호텔에 납품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주말에 급하게 부탁드렸던 일 기억나십니까? 그 말에 기억이 돌아왔다. 토요일 오후 호텔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었다. 일요일 아침 행사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물량은 적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다른 업체들은 다 거절했다고 했다. 주말이었고 배송비도 나오지 않는 소량 주문이었으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신규 거래처였고 신뢰가 중요했다. 한 번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내내 전화했었다. 도매상, 지인들, 아는 사람 모두에게 겨우 물량을 확보했다. 저녁 늦게 물건을 받아서 차에 실었다. 그리고 새벽에 호텔로 향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났다. 기억나십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새벽 5시 호텔 후문에서. 고객님 차에서 물건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했다. 기억이 희미했다. 너무 피곤했던 그 새벽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고객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봉투를 꺼냈다. 사실 1년 전에 저희 호텔에서 우수 협력업체 시상을 했습니다. 고객님 회사도 대상이었는데 당시 고객님이 이미 퇴사하신 후였습니다. 퇴사, 맞았다. 2년 전에 회사를 옮겼었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봉투를 건넸다. 감사패입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 식사 쿠폰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소액이지만 마음입니다. 봉투를 받았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마음에 와닿았다. 저는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주말에 소량 주문에 배송비도 안 나오는 일을. 대부분의 업체가 거절했는데 고객님은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제게는 신뢰였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별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지배인이 다시 악수를 청했다. 고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했다. 길게 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오늘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지배인이 물러갔다. 조용히 예의 바르게 왔던 것처럼 조용히 갔다. 아내가 나를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표정이었다. 놀람, 그리고 자부심 같은 것. 당신 말을 잊지 못했다. 그냥 나를 안았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안았다. 봉투를 열었다. 감사패가 들어 있었다. 우수 협력업체 담당자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식사 쿠폰 50만 원권 2장이었다. 소액이라고 했지만 100만 원이었다. 마음이었다. 로비로 돌아왔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네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봤다.
궁금한 표정들이었다. 무슨 일이었어? 처남이 물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여유가 사라졌다. 3년 전 일로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봉투를 보여줬다. 감사패를 꺼냈다. 처남이 그것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처남댁도 놀란 표정이었다. 매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인정하는 미소였다. 장인어른이 감사패를 보셨다. 천천히 글씨를 읽으셨다. 잘했구나.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자랑스럽다는 말.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다행이라는 말. 장모님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사위 정말 대단하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3년 전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눈가가 촉촉했다. 인사를 나눴다. 악수를 했다. 포옹을 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무게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다음에 또 뵙죠. 처남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가벼움이 사라졌다. 어딘가 조심스러워진 목소리였다. 네.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처남네 식구들이 먼저 떠났다.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테일라이트가 멀어졌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잠시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오늘 고생했어. 장모님이 말했다. 괜찮았어요. 우리 사위 대단하네. 3년 전 일을 그렇게 기억해 주다니. 장인어른이 말했다. 주말에 새벽까지 약속 하나 지키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세상이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들어가 보세요. 늦었어요.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고. 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차에 탔다.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아내와 단둘이 남았다. 주차장에, 어둠이 내린 주차장에. 우리 차 타자. 차에 탔다. 문을 닫자 세상이 차단됐다. 조용했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다.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호텔이 백미러에 비쳤다. 점점 작아졌다. 사라졌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여보, 3년 전 그 일 나한테 말 안 했었지? 왜? 별일 아니었으니까. 별일이었는데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 위에 아내의 손이 올라왔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어떤?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안 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당신이야. 신호등에 멈췄다. 빨간불이었다. 아내를 봤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오늘 오빠가 한 말들 화났어? 물었다. 처음엔 화났었어. 지금은? 지금은 이해가 돼. 이해?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이룬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사람은 다 그런 거잖아. 신호등이 바뀌었다. 초록불. 출발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근데 지배인님은 달랐어. 어떻게? 나를 몰랐잖아. 3년 전 한 번 본 게 전부야. 내가 뭘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어디 사는지 몰랐어. 그런데 기억했어. 그 작은 약속을 기억했어.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다. 불빛들이 지나갔다. 건물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게 진짜 품격인 것 같아. 품격. 응. 상대가 누구든 뭘 가졌든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게 존중이고 품격인 것 같아. 아내가 내 어깨에 기댔다. 따뜻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집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우리 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무너져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집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우리 집 냄새, 좁은 공간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공간이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었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아내가 물을 가져왔다. 마셨다. 시원했다. 목이 말랐었나 보다. 여보, 고마워. 뭐가? 다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오늘 참아줘서, 나를 지켜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손을 계속 잡고 살아갈 것이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부끄러운 날도, 자랑스러운 날도, 창밖을 봤다. 밤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별은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의 가치도 그런 것 같았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 증명하지 않아도 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있다. 며칠이 지났다. 처남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번 실례 많았습니다.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 것 같았다.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편하게 뵙죠. 그날 밤 아내와 얘기했다. 우리 오빠 사과 문자 보냈더라. 봤어. 만날 거야? 응. 만나야지. 진짜? 응.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오빠한테가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한테? 응.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회. 한 번의 실수로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내가 잠시 침묵했다. 당신 대단해. 아니야. 대단해. 나 같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나도 화났어. 근데 화만 가지고는 앞으로 못 가더라. 그날 이후로 삶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고,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차를 탔다. 월급도 비슷했고, 통장 잔고도 비슷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나를 보는 눈이 달랐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않았다. 더 이상 가진 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갔다. 최선을 다하며 작은 약속도 지키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깨달았다. 품격이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호텔 지배인이 그걸 보여줬다. 아내가 그걸 보여줬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걸 보여줬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누군가를 깔보지 않는 사람,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메뉴판을 들고 떨렸던 그 순간, 처남의 말에 무너졌던 그 순간, 호텔 지배인이 나를 기억해준 그 순간, 아내가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다. 오늘의 나를,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메뉴판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였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답은 간단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인정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켜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내가 그날 배운 것이다. 처남의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호텔 지배인의 기억에서, 아내의 눈물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견딘 그 시간에서,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메뉴판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